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네, 부천 탑 센터장, 스타벅스 문대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전 세계에 탑단을 송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성공의 길 강의를 하라고 해서 이게 성공자도 아닌데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저의 노하우를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팁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좀 강의가 소홀하더라도 좀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잠깐 저의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28년간 학원을 운영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외국어 학원도 하고요. 애들 입시도 하고 정말 이게 천직인 줄 알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서 인터넷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제가 이 사업에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영원한 사업이 아니구나를 느꼈어요. 그쯤 할 때 제가 정말 열심히 했을 때는 남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상 소득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노후에 먹고 살 그런 걱정은 없었어요, 크게.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일은 쳐다도 보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취미로 운동, 배드민턴을 열심히 한 10년 쳤거든요. 그런데 그 코치를 통해서 이 정보를 들었어요. 원장님, 제가 이거 부업으로 시작했다고, 원장님 집에 필요한 거 있으면 써달라고. 그래서 이게 뭔데? 그랬더니 뭐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저는 이제는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나 좀 쉬어야 되고 내 정년퇴직 했는데 뭘 또 해, 그쵸?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걸 써주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한 6개월을 열심히 썼어요. 그런데 제가 6개월 동안 써본 바에 의하면 정말 좋고 쌌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슈퍼에 가거나 대형 할인마트 갈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집으로 배달을 착착 해주죠. 네, 편했죠. 그렇지만 저는 앱을 깔고 뭘 사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 귀찮아. 정말 그냥 막 깔아드릴게요 해도 아니야 됐어, 네가 배달해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이 코치 이분이 전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애터미로.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전업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냥 취미로 하지? 이랬더니 아니요, 이 애터미 비전이 너무 커서 전업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말렸어요. 왜냐하면 저희 막내 여동생이 A 회사를 한 2년 정도 해봤어요. 글로벌 A사 알죠? 그런데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동생이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필요한 건 모조리 뭐 비싼 거 청정기 정수기 할 것 없이 다 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은 좋아요. 그런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도 쓰기 부담스러운 걸 어떻게 타인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딱 잘랐어요. 네가 아무리 동생이지만 내가 필요한 걸 써주지만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라 그러면 그마저도 못 해준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언니만 쓰라 해서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2년 후에 낭패 보고 만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생을 또 이 코치 동생을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죠. 그 외를 들어서. 그랬더니 그러면 원장님이 한 번만 들어봐 달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검토했을 때는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딱 잡아줄게 하고 간 게 정확하니 지금부터 5년 딱 됐어요. 5년. 제가 2016년 7월에 그것도 1일 날 이 애터미를 알아봐야 되겠다고 딱 생각하고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고 외친 시간이 그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일산 탑센터에 이제 일요일 날 여러분과 똑같은 지금 3시에 이렇게 이 장소에 가서 사업 설명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는 심히 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갔죠. 어떤 누가 강사를 해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제가 딱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제 동생을 봤기 때문에 매달 유지비가 있었고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 그 수당이 너무너무 조금이었어요. 25,000원이 들어오게 하려면 지금 저희 30대 30 맞는 그런 정도 하면 25,000원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강사님은 우리 노정구 지금 단장님, 프라우마스터님이 본부장 시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서 듣게 됐는데 그분을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가 놀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직업은 자영업이잖아요. 제가 저의 자본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학원을 28년간 운영하고 선생님들 모집해서 학생들 모집해서 수고한 대가를 지불하고 되게 남는 걸 가지는 자영업자. 그런데 자영업자는 뭡니까? 문을 닫으면 수입이 제로. 직장인들도 자기 실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회사에 근무해주고 또 그만두면 수입 제로. 그 일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태 제가 우리 동생이 그 아메이 했을 때도 헛꿈 꾸지 마라 그랬어요. 헛된 꿈 꾸지 마라.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벌어야지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말렸었거든요. 그런데 노동구 단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득은 연금성 소득이고 3대가 그 소득이 공무원들은 본인이 죽거나 배우자가 에게 돌아가시고 나면 수입이 제로지만 우리가 내가 죽을 때까지 타기 위해서 이 공무원들을 요새 피 터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죽어도 내 자식, 손자까지 3대가 상속이 된다는 거에 놀라웠어요. 이게 정말일까?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뛴 그런 일이 발생이 됐고요. 그분이 한 6년 정도 진행했을 텐데 제가 2015년도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액을 피드백에 띄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5억을 넘게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제가 학원을 선생님들이 30명 이상 되게 정말 잘했어도 3억 이상 신고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벌어간 거지 궁금했어요. 집중해 보니 나로 인해서 두 라인이고 글로벌 원서버로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라는 거에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플랜이 이런 플랜이 있지?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집중해서 듣고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될 일이구나. 저게 진짜라면 내가 지금은 아직은 젊고 아직은 뭔가를 더 해보려고 저는 그 전에 제가 이제 학원이 힘들어져서 탁구장으로 이제 외국어 학원을 바꿨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한 2년 정도를 해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탁구장이. 왜냐하면 제가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되는 것도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고 코치를 두고 했어도 그 동호회들의 뭐랄까 갑질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일요일도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제가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슬그머니 저는 이걸 정리해서 제가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좀 찾아보던 중이에요. 프랜차이즈 이런 빵가게 같은 걸 많이 보러 다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제가 자본금이 한 4, 5억 이상이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도 이제 이거 건물을 팔아가지고 제가 하면은 뭐 그닥 괜찮겠다 싶고, 저희 아들이 그때 큰애가 미국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시점인데, 저희 애가 유학을 갈 때만 해도 제가 외국어 학원을 물려주려고 미국 유학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는 빵가게 정도를 차려놓으면 우리 여동생들, 가까이 사는 50 넘은 여동생들 이게 직업도 변변치 않을 텐데 종업원으로 써주고, 우리 아들 바지 사장 해놓고 나는 또 룰루랄라 이렇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고 돌아다니는 중이었어요, 그때가. 그런데 퍼뜩 생각이 드는 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이게 내가 수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차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게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 건물만 날아가고 돈만 날아가는 일이 아닐까 해서 더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가서 들은 거예요. 그때 들은 이 생각이 뭐였냐면, 저게 진짜라면 내가 저걸 조금 알아봐야 되겠다. 알아보고 아니면 그대로 제가 가게를 찾아서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의 탑사나가 이렇게 생중계로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송출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멋진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우리 탑사나도 참 대단하고요. 또 특히 이제 수장인 노정구 단장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뭐 우리 그 상위 스폰서님들이 너무너무 멋진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강의면 강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번에 ABR 이거 하면서도 보니까 다른 데는 줌을 아예 돌리지도 않은 그룹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놀랍고 더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노 단장님 강의를 듣고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5년이 흘러온 시점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부업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뭔가를 사업을 하려고 찾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사업으로 보고 하면 내가 하려던 일에 10분의 1만 투자해도 성공하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이 안 들어간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우리 파트너들 만나서 밥도 한 끼 먹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제가 먼저 직접 가서 정말 홍보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요,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이제 세미나 끝나고 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1호 라인 1호 부업자 세미나였잖아요. 그 끝나고 오면서 아까 그분 얘기가 진짜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유, 요즘 세상에 어떤데 그게 거짓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1년에 5억씩 버는데 너는 얼마나 벌어? 그러니까 아유, 저는 얼마 안 돼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네가 30만 원 정도면 그건 진짜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진짜면 전업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인가 이틀 뒤에 지금은 우리 스폰서님 하재천 강영일 총장님이 저희 탁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정말 사업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제가 이거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3개월만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3개월 알아보고 이게 아니면 그냥 하던 거 제가 하려던 일 다시 찾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3개월 알아보시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네, 절대 잡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아침 조회며 세미나며 이렇게 참여하면서 알아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15일 정도 알아보다가 저는 15일 만에 15일도 안 돼서 제가 판매사를 먼저 도전하고 이 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물건 싸게 쓰라고 얘기만 해주면 되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억만금을 버는 일이 있다 해도 제가 28년 학원을 하고 지금도 이 학원 자리에서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센터 밖에 나가면 저는 원장님 안녕하세요 하지 센터장인지 본부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저희 애기 아들들 둘이거든요. 근데 여기 동창들이며 수천 명이 저의 학부형들이 여기 사시는데 제가 어떤 집 한 집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좋고 싼 물건을 모르니까 다른 분들이 대형마트나 비싼 돈을 주고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구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아까 우리 통통 튀는 제 파트너 양미양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죠. 칫솔 얘기. 그때 제가 이마트 가서 알아본 칫솔은 2,300원 비오텍 코리아 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는 990원이잖아요. 이거다. 내가 계몽운동을 해야 되겠다. 소비자 계몽운동.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15일 만에 판매사를 도전하면서 우측에 딱 3명 딱 가입하고 우리 언니 딱 가입시키고 제가 판매사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배팅이냐고요? 아니죠. 저는 그걸 가지고 홍보비로 네, 칫솔, 치약 이런 걸로 선전하기 위해서 제가 파트너들 이거 써보시고 좋고 싸면 마트를 바꾸세요. 이 일을 하려고 제가 예, 직급수당도 이왕이면 더블로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야 이렇게 저희 바로 위에 김정남 본부장님이 계시고 하조청 강영일 총장님, 백성옥 총장님, 우리 서재영 총장님 쭉쭉쭉쭉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이런 멋진 스폰서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줌 미팅 할 때도 총장님들이 다 도와주시죠. 뭐 정말 스폰서님들이 너무너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해요. 제가 실력이 없죠. 애터미 이거 말고는 제가 네트워크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정말 자충우돌 하는데 그때마다 딱딱 잡아주고 계시는 스폰서님들. 그리고 제가 가만 보니까 성공을 하려면 성공자 말만 듣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자가 여기 고속도로를 터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농길, 밭길로 헤매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뭐냐면은 성공을 하려면 성공자를 흉내내면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앞잡이하는 길잡이가 되는 스폰서님이 안 계시다면 어디 방향을 어딘지를 모르죠. 산인지 들인지 바다인지. 그런데 스폰서님들이 딱 지금 항해서 가고 있잖아요. 노정구 단장님이 그때 본부장님인데 벌써 예 크라운 마스터가 되셨잖아요. 너무 대단해요. 근데 노정구 크라운 마스터님이 5억일 때 제가 봤죠. 근데 19년도에 종합소득세는 12억을 신고하셨더라고요. 저는 바닥에서 2019년도 종합소득세는 1억 7,300 신고했습니다. 엄청 굉장하지 않아요? 예,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는 처음이고요. 저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성공의 길 강의인데 성공 이제 중간쯤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4단계가 3단계가 더 남아있죠. 제가 여기까지 온 걸 잠깐 이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걸 생각했을 때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망신살을 뻗칠 이런 회사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밖에서 보면은 다단계죠. 그런데 안에 들어와 봤더니 이거는 완전 신유통인 거예요. 좋은 물건 싸게 팔고 사라는 싸게 사갖고 가라는 마트인데 제가 이걸 전혀 이걸 분석을 못하면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차피 이거 성공은 반드시 할 건데 내
외적 자세부터 갖춰야 되겠구나. 어마무시한 빅 비즈니스임에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 추리닝 입고 스레빠 끌고 이렇게 너무 편안한 복장으로 전달하고 계시진 않은지, 이거는 내가 여러분 임페리얼 같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시면 간단한 이 결과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임페리얼까지 가는 건 당연히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모습을 미래로 갖다 놓으라 그랬잖아요, 회장님이. 제가 세미나 가서 또 놀란 게 뭐냐면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이라는 강의를 듣고 놀란 거예요. 더 놀란 거예요. 왜? 저는 여태 제가 남 해 끼친 것도 없고 선생님들 월급 하루 어겨본 적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 뭐 월급날이 겹쳤다 그러면 반드시 금요일날 지급을 했고 뭐 이 정도면 뭐 괜찮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절반 내고 나머지는 형제간들이 내게 하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야, 세미나 가서 보고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야, 정말 균형 잡힌 삶이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진짜 나누고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람들을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건 제가 달라진 게 가장 크게 변한 것 같습니다. 그전 같으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심히 시건방지고요.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파트너가 어떤 얘기를 해도 감사함으로, 예, 감사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이 제가 모습이 달라진 걸 느끼고 있고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를 세우고 했어요. 여러분 성공을 하려면 성공의 8단계대로만 하라고 정말 회사 세미나든 어디든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걸 실행을 하셨나요? 실행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탑 시스템 속에 가이드북을 또 만들어주신 우리 서재영 총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또 아메이서 이렇게 성공 못했는데 너무 빠른 시간에 여기 총장님까지 가셨신 분이고 그렇게 멋진 가이드북을 또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저는 133대로만 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133 법칙이 뭐냐? 하루에 3명을 3개월만 집중으로 만나서 3명씩 만나고 3개월만 그렇게 해보라잖아요. 그러면 한 100명 정도 만나겠죠. 그러면 100명 정도를 만나려면 곱하기 3 정도를 만나셔야 돼요. 전화로든 어찌든 찾아가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가만히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 명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가갈 때는 1대1로 찾아가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치는 일이지 여러 명 놓고 해봤더니 제가 가면서 누군가 한 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확 쏠려. 진짜 멋진 이런 제대로 된 이 플랜을 그 부정적인 분 한 분으로 인해서 임페리얼 갈 분을 놓쳐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전달할 때는 1대1로 전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혼자 하지 말고 스폰서와 항상 같이 상의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그러면 꿈과 목표를 세웠으면 내가 이 애터미로 임페리얼까지 가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시는 대로, 지금 살던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부업을 하고 계시든 뭐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시든
지금 현재의 상태 그대로 내가 누릴 걸 다 누리고 놀 걸 다 놀고 하면서 하면은 그만큼 안 되죠. 몰입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초기, 중기, 말기 목표를 딱 세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초기 목표는 무엇이었냐? 반드시 1년 안에 오토 판매사, 그것도 2번, 200만 원에 완전 연금성 소득이 창출되는 걸 1년 안에 끝내겠다. 그랬는데 제가 정확하게 1년 안에 완벽한 오토 판매사를 달성을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제 파트너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앉히고 초대하고 정말 미친 듯이 한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저는 부업이 아니고 완전 전업으로 뛰었거든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온통 애터미 일로만 미쳐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기 목표는 어떻게 세웠냐? 3년 안에 제가 1만 시간 이상을 그냥 시스템 속에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가 1만 시간을 완벽한 성공자로 가는 길, 그 일을 진짜 열심히 뛴 것 같아요. 3년 안에 반드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면서 본부장까지 도전하겠다. 이 목표를 세우고 또 중기 목표를 향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스폰서님들이 안 계시다면 제가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스폰서님들과 함께 제가 저의 목표를 잡고 스폰서님들의 그 비전을 같이 들으면서 제가 계속 수정해 가면서 뛰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때 부딪힘이 올 때마다 스폰서님들이 해결해 주셨고 또 가르침을 주시는 대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3년 만에 정확하니 2019년 8월에 제가 리더스 클럽에 통과하면서 본부장을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 대표, 본부장 승급 대표 스피치도 여러분 본사에 그 멋진 본사에 가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의 이제 올해 초에 뭐 이제 우리 또 우리 양미양 본부장님이 제 1호 제 하부의 1호 또 본부장님이 탄생이 되셨고, 저는 올해도 본부장 제 하부의 본부장님들을 계속 배출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기 목표는 당연히 임페리얼이겠죠. 그것도 철저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거는 실행이에요. 본인이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타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피곤하니, 이번 주는 뭐 내가 바빠서 어째서 핑계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일을 반드시 대가집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뭐 운동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면서 남는 시간에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는 10년이 돼도 오토 판매사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제가 성공할 때까지는 잠시 딱 내려놓고 몰입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뛰어들었고요. 저는 지금도 아침 6시 되기 전에 눈을 뜨면 항상 이성현 박사님이나 회장님이나 여러 선배님들의 강의를 항상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새벽에 상선약수 우리 이성현 박사님 상선약수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물같이 물처럼 어떠한 장애물도 넘지 않고 샥 돌아가는 이 물 같은 이런 또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목표를 세웠으면은 잘게 한번 쪼개 보십시오. 오토 판매사를 내가 이루어내겠다 하면 일단 세미 판매사를 해보고 또 내가 몸과 마음이 좀 부대껴야 돼요. 너무 편안하면 절대 성공자 길이 더뎌집니다. 내가 세운 목표가 조금 벅차고 힘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고대?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산을 넘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죄를 넘어가는데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하기 전에는 주말에는 전국 산을 정말 누비고 다녔습니다. 제가 백두대간도 거의 안 빠지고 해봤고요. 지리산 종주를 해년마다 7년도 해봤던 사람이에요. 1박 2일로.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산 갈 때마다 느낀 게 한 봉우리 넘을 때마다 숨이 턱에 차는 깔딱깔딱 해야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넘어가고 나면 그 멋있는 그 경치, 이 뷰가 거기 올라가 보지 않으면 절대로 상상을 불허해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직급 올라올 때마다 그런 쾌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웠으면 일주일 목표, 하루 목표를 정하시고 절대적으로 거기에 내 팀원과 스폰서와 파트너가 머리를 맞대고 여러분들이 이루어내는 이 일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오토 판매사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다 되시길 바라고요. 또 리더스, 저는 또 노열 리더스를 향해서 또 열심히 지금도 우리 파트너님들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멋진 이런 탑 산하에 계시잖아요. 전체 이 스폰서님들이 딱 이게 멋지게 버티고 계시니까 모든 조언은 거기서 다 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스폰서 힘을 받고 열심히 뛰고 제대로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 제대로 시스템 속에서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올해 이제 절반이 갔죠. 2021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올해 이 반 남은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뭔가에 내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이 도전에 반드시 여러분 다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저의 부족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